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지각했다고 저 유튜브에서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래요. 네. 아니 원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1971번님은 제 팬인데 정상근 기자 팬으로 돌아섰네요.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녀석들 너무 좋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코너 하나 맡겨도 네. 시사가 너무 재밌어요. 정상근 기자님도 팬이 됐습니다. 요즘 제일- 팬이 많아져서 행복합니다. 또 왜 늦었냐고 물어보시니까 말을 갑자기 아니 돌리시네요. 1971번님은 원래 제 팬인데 예. 이제 제 이름이 한 글자도 안 들어가네요. 아는 분이에요? 모르죠. 뚱커벨 문자는 알아요. 네네. 뚱커벨 안 문자 오네요. 알아요. 예? 인기 추락이네요. 이제. 자, 네. 자, 1년 내내 정상근 뚱불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별명 뚱불리로 하래요. 김경일 그런 PD가. 건가요? 네. 어때요? 괜찮아요? 네, 당연히 안 괜찮죠. 자, 뚱커벨 뚱불리. 네, 괜찮을 리가 자, 있겠습니까? 며칠 지나서 인기 투표 한번 해볼게요. 청취자 알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네. 오늘 무게 있는 뉴스 첫 번째 소식 어떤 거죠? 배종찬 소장님? 네, 서초동 촛불 집회입니다. 네. 네. 토요일 날도 이제 소초동 엄청난 수의 인원이 모였잖아요. 네, 광화문에서 이제 3일날 개천절 집회가 있었죠. 네. 근데 서초동에서도 이제는 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뭐 추산을 안 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인원을 참가 인원을 가지고서 서로 격돌하는 양상을 만들지 말자. 네. 그래서 뭐 인원 추산은 안 했는데 지난 28일보다는 훨씬 더 네. 많이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이 대검찰청에서 뭐 누에다리 그러니까 서울 성모병원 방향이죠. 근데 이번에는 서초역 사거리를 다 운집을 할 정도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주말에 보니까 정상근 기자 왜 그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인원 네. 모인 거 그게 또 저 SNS에 돌더라고요. 이미지가. 네, 뭐 언론에서 이제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네. 이제 십자가 형태로 네. 이제 서초역 사거리를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제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게 밤이 돼서 이제 촛불을 켜니까 또 그 건물 노란색. 옥상에서 찍은 네, 사진을 보니까 노란색으로. 네, 이렇게 노란 불빛이 좀 빛나는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관제 집회라면서 이제 중단을 요구했잖아요. 네, 뭐 관제 데모라고 하는 게 뭐 정권이나 이제 국가기관에서 뭐 사람들을 모아서 벌이는 친정부 집회를 의미하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이 서초동 집회가 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동원된 뭐 친정부 집회라고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전희경 대변인이 뭐 구두 논평을 통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호하면서 이 양극단의 광장 정치를 유발했다. 조국 파면만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키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상식도 저버리고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서초을이 지역구인 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제 데모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가 이 광화문 집회에는 없었던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주고 또 이제 그 지하철 증편 운행까지 예고했다라면서 이 서초구 일대에는 뭐 계엄령을 방불케 한다 뭐 이런 네.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2시 뉴스 들어보니까 앞선 뉴스 박원순 시장이 그런 거 없다. 양쪽 다 똑같이 해줬다. 뭐 이런 또 반박 기사도 나가긴 그렇습니다. 나갔는데요. 지금 이제 광장 집회가 되면서 서로 좀 아전 인수격의 해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뭐 서초동 집회만 지원을 해줬다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양쪽 다를 지원을 했다. 네. 그런데 이 박원순 시장의 소속 정당만 놓고서 마치 서초동 집회만 지원을 하고 광화문 집회는 지원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데 집회라는 데가 워낙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면 좀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우리가 대중 행사하는 것처럼 그만큼 편하게 지원을 받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고 이런 걸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지금 너무 광장 집회가 되면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된 그런 여론 또는 서로를 비판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날 또 야당 쪽에서는 서초동 집회가 부적절했다 하는 이유로 정경심 교수가 이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회가 적절한 거냐. 마치 이게 이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마치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은 이제 관제 집회인데 이것이 검찰의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근데
또 야당의 이런 논리와 뭐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길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YTN이 리얼미터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월 의뢰를 해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그리고 4일을 포함해서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2,007명 무선전화 면접이 유무선알들이 자동답 조사했고 피부노차 95%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 응답률 5.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인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언제 조사한 거라고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그리고 4일, 3일은 공휴일이었죠. 예. 그래서 그날만 빼고 조사된 것인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44.4%. 직전 조사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예. 그리고 부정은 올라갔죠. 이 부정평가가 52.3%. 그래서 물론 이건 서초동 집회가 5일 서초동 집회가 포함되지 않은 조사 결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논란이 지속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상근 기자, 네. 정경심 교수 쪽에서 보니까 딸 조민 씨가 서울대 학술대에 참석한 영상을 공개했더라고요. 네, 이 영상을 왜 공개했냐면 그 지난 10월 5일 그 채널A가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이 서울대 주최 국제 학술 대회 영상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조민 씨가 이 자신에게 제기된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학술 대회에 참석을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턴을 제대로 마쳤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영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한 반박 보도였는데 이 채널A가 뭐 법조계와 서울대를 인용을 해서 검찰도 이 조민 씨가 인턴 활동 증거로 언급한 당시 학술대회 동영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을 본 결과 조민 씨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아, 그런 보도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이 언론에 해당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반박을 한 건데요. 예. 이 변호인단은 뭐 이거는 그 동영상이 뭐 특별히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가 돼 있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언론도 동영상 속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좀 과도한 보도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도 오늘 오전 중에도 또 오후에도 될 텐데 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을 지금 국정감사하고 하고 있잖아요, 있거든요. 이제. 네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묻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조국 장관의 딸이 맞느냐 안 맞느냐. 네. 근데 이건 수사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동영상만 이렇게 봤을 때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뭐 3차장에게도 물어보고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국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많을 겁니다. 네. 물론 이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대검찰청 15일에는 법무부 예정돼 있는데 결국 법무부 국정감사도 이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다 조국 장관 감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이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더 중요한 또 동시에 다뤄야 될 과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배밀레 종소리죠. 종소리가 중후하네요. 네. 이게 뭐 12월 말일도 아닌데. 네. 두 분은 학교 다닐 때 상 좀 받아봤어요? 개근상 주로 받았습니다. 개근상? 네. 저는 뭐 늘 많이 받았던 건 밥상이죠. 밥상. 이렇게 무겁게 됐잖아요. 저도 중3 때 개근상 받은 기억이 나요. 네. 아니, 이 얘기 괜히 했네. 왜 이것 때문에? 네. 상 아닙니다. 받았다고 이것도 이거 DJ라고 조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겠죠, DJ. 위조 여부는 따져봐야죠. 따져봐야 네. 돼요. 괜히 얘기했네. 자,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네, 북미 실무 협상 결렬 소식입니다. 예. 아, 정말 기대를 맞는데 실무 협상이 결렬됐어요. 어떻게 네. 된 거예요, 정상 기자?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뭐 해임이 됨으로써 좀 대화 모멘텀이 마련되는 거 아니냐 좀 기대가 많았었고 또 양측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무 협상이 좀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지난 금요일에 한번 그 예비 접촉을 하고 또 토요일에 이제 북미 실무 협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만난 지 한 8시간 반 만에 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 북한 쪽에서 이제 결렬 났다고 이제 얘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회담 결렬된 지 30분 만에 이걸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뭐 북한 쪽에서는 뭐 미국이 제대로 된 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한 거, 비판을 한 거고 뭐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그 스톡홀름에서 북한 대표단이 이제 협상 장소를 갔다가 오전에 네. 다시 북한 대사관 갔다 오후에 또 한 번 갔다가 이제 완전 결렬돼서 이제 돌아온 네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배 소장님, 협상 이후에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했던데요. 네. 미국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CNN이나 외신 반응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뜻이 달랐다. 그런데 북한 쪽에서 반응 나온 걸 보면은 우선적으로 북한에서는 지난 6월 말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 90여일 그래서 한 100여일 동안에 미국은 뭘 준비했느냐 이게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 앞에 있어야 될, 말 뒤에 있어야 될 마차를 말 앞에 갖다 뒀다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비건 수석 대표도 간단하게 앞으로 뭐 더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비건 대표 얘기 나오니까 비건도 좀 무거운 녀석들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속이 빈 거 아닙니까? 속이 빈 거예요? 비건. 그래서 제가 보기엔 비건이? 네. 비건 대표는 네. 여기에 들어오기는 좀 택이 없는 그렇게 뭐 살이 별로 찌진 않아서. 채식주의자니까 네. 일단은. 그래요? 많이 일단은 좀 하시네. 일단 고기를 좀 많이 먹어줘야 이게 무거워지거든요. 네. 그래야 뚱커벨 되고 뚱블리 된다. 네. 그러면 뚱블리 기자님, 네. 그 실무 협상 끝난 거예요? 뭐 이게 다시 실무 협상이 열릴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인데 다만 북한에서 뭐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담이 끝날 때 연말까지 이 미국의 이 대화 준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를 이제 권고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미국 측에서는 뭐 스웨덴이 2주 뒤에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중재안을 내놨는데 뭐 미국 쪽은 그 중재안을 수용했다. 오케이 했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스웨덴 제안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북한은 이제 스웨덴 제안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연말까지 상황이고요. 좀 보겠다라는 게 북한 입장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디어 갖고 오라고? 네, 맞습니다. 미국 새로운 보고?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네. 않고 미국이 어떤 안을 제시하느냐를 보겠다는 건데 네. 뭐 2주 뒤에 뭐 협상이 재개할 것이라고는 좀 생각되지 않고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는 뭐 다시 한번 실무 협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그래요. 않을까. 그 네. 조금 빨라질 계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동훈 대표가 그 한반도 교섭본부장? 워싱턴으로 가서 비건 대표를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쪽이 중재하는 노력에 따라서 조금 더 이 일정은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말까지 가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수세에 몰려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도 연말까지 기다리기에는 여러 가지 이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북한 내의 경제 또 이런 경우에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중국 쪽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 네. 이런 걸 따져본다면 우리 중재 노력에 따라서 일정은 조금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역시 미국 유학파라 해박하십니다. Stay tuned. 네. 그 요기베라의 명언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네. 네. 자, MLA 종소리가 무겁습니다. 자, 무거운 뉴스 다음은 뭐예요?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네. 이 진범이죠. 계속 관련되는 이야기하는데 8번째 살인자는 누구? 네. 이게 이야기가. 지금 네. 또 어제부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8번째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 이렇게 이춘재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사실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의 아주 강력 범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수천 명의 경찰 또 수백 명의 용의자가 이제는 수사를 받았는데 8번째 수사도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한 범죄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용의자를 물색하던 중에 한 용의자가 이 여러 가지 증거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좀 강도 높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했다라고 하는 자백을 얻어내면서 8번째 화성 연쇄 살인의 살인 사건의 8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범죄의 진범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또 수감 생활 중에도 그런 자기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방송까지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강조되면서 묻혀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이춘재 8번째도 나였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상훈 기자님. 네. 이 범인은 과연 누구냐 8번째 그 네네. 이미 20년 옥살이를 하고 나온 그 사람이냐 아니면 이춘재냐 이게 참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춘재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당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건데 예. 이게 만약에 이춘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면은 이춘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자백들에 대한 좀 신빙성이 흔들리는 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춘재가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 억울한 사람이 그냥 20년 옥살이 하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 경찰에서 이 모방범 당시 이제 22살이었는데 이 윤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그러니까 물증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물증 나온 게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범행 현장에서 이제 채모가 발견이 됐는데 예. 이 채모에서 이 그 중금속 성분 그 함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 이 채모에 있는 중금속 성분의 함량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과 대조를 해봤을 때 이 윤 씨의 채모에서 나온 것이 이제 범인 것과 그러니까 당시에 거기 현장에 있던 채모와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좀 알려진 얘기지만 사실 이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분석 기법은 그 DNA를 조사를 할 때처럼 이 범인이 딱 이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수사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과거 이제 DNA 조사가 안 될 때 이제 했던 건데 뭐 그렇다면은 이 윤모 씨가 정말 이제 이 8차 살인행 사건의 이제 살해범인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배 소장님. 네. 만약에 그러면 8번째 화성 살인 사건의 범인이 진짜 이춘재다. 네. 이 이춘재는 자기가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주장이 아니고 실제로 이춘재가 범인이다. 그러면 지금 저 정상 기자 얘기했던 윤모 씨라는 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요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 첫 번째는 진짜 범인이 이춘재일까? 당시 수사했던 수사관들은 기억을 되살려 보면 당시 이 범인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이춘재와 연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혈액형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이춘재가 이 8번째 사건의 범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춘재가 범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심리적 요인 중에 하나는 마치 이제는 일종의 이 스타 현상이죠. 이게 좋은 스타는 아닌데 마치 내가 했다. 이 모든 범죄는 내가 했다. 내가 그만큼 강력 범죄자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본인의 이 아전 인수격 논리에 지금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형을 살았던 윤모 씨는 1989년에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2009년에 모범수로 가석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깜빵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정말 그 사람이 진범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사법 당국을 향해서 소송을 내는 방법이겠죠. 네. 어떤 유무형의 여러 가지 자기가 입었던 피해 이런 것도 네네. 국가를 상대로 뭐 이 재심으로 유명한 그 박준영 변호사가 이 윤모 씨의 사건을 맡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서 그래요? 네,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 청주하고 수원 사건도 이춘재 소행임이 유력하다고요. 네, 뭐 이춘재가 총 14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한 그 8차는 모방 범죄라고 알려져 있어 가지고 이 연쇄살인 9건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 5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10건 모두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이라면 아마 이 청주에서 행한 2건 그리고 수원에서 행한 2건 이렇게 추가로 예. 살인 사건이 이렇게 4건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뭐 청주라든지 이 수원에서의 살인 사건은 뭐 전부 이제 그 당시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좀 피해자가 살인당한 그런 모습이 좀 비슷하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뭐 보면 뭐 시그니처다 이러는데 특징 있게 뭐 했던 일관되게 나타나는 네. 거죠. 네. 그 사람의 범행에 네. 일관되게 나타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춘재 같은 경우에 자기가 뭐 모든 범죄의 당사자였다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강조하는 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 배중찬 소장님 네네. 깜빵 뭐 아니죠? 네, 교도소죠. 예, 교도소. 예.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